3.0 테슬라 이상의 고자장 장치를 사용할 때의 유리한 점과 도전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비에는 0.5 테슬라 이하의 영구 자석 또는 1.0 테슬라 이상의 초전도 자석이 사용됩니다. 1 테슬라는 10,000 가우스에 해당하는 자성을 의미하며 지구의 자연 자장은 0.5 가우스 이하이므로 1 테슬라는 지구 자장 세기의 20,000배에 해당합니다. 고자장 MRI 장비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의 양은 자장의 세기에 비례하나 노이즈는 자장의 세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는 자장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높이 얻으면 스페이셜 리솔루션이 좋은 영상을 얻거나 패스터 이미징 시퀀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MRI 조영제의 조영 증강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스펙트럼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고 서셉터빌리티 이미징의 센시티비티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환자를 1.5 테슬라와 3.0 테슬라 장비에서 검사하여 영상을 얻은 경우입니다. 간 우측에 작은 병변이 두 영상 모두에서 관찰되는데 3.0 테슬라 장비 영상은 더 높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간의 중심부의 신호 강도가 바깥쪽보다 낮고 균일도가 떨어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높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의 영상을 얻음으로써 병변의 발견도 좋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5 테슬라 장비에서 얻어진 영상에서 간 우측의 병변은 잘 보이나 좌측의 병변은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3.0 테슬라 장비에서 얻은 고해상도의 높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영상은 우측 병변과 좌측 병변을 모두 잘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MRI 조영제의 조영 효과를 3.0 테슬라와 1.5 테슬라 장비 사이에서 비교한 연구 결과입니다. 게돌리늄 EOB DTPA와 게돌리늄 DTPA 두 조영제 모두 1.5 테슬라에서보다 3.0 테슬라 장비에서 조영 효과가 높아 낮은 농도의 조영제가 들어있는 시험관이 1.5 테슬라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3.0 테슬라 영상에서는 잘 관찰됩니다. 콜론 캔서의 프리옵 스테이징 검사에서 세그먼트 5의 메타스타시스 병변이 1.5 테슬라 장비 영상에서 관찰되는데 같은 날 시행한 3.0T 영상에서는 이 병변 이외에 세그먼트 6의 하나의 병변이 더 관찰됩니다. 이 병변은 1.5 테슬라 장비 영상에서는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헤파토빌리아리 콘트라스트 주사 후에 얻은 헤파토빌리아리 페이스 영상에서는 두 개의 병변이 잘 관찰됩니다. 헤파토빌리아리 페이스 영상에서는 세그먼트 5의 하나의 병변이 더 보이는데 3T 장비의 T2 강조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나 1.5 테슬라 장비의 T2 영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5 테슬라 장비로 얻은 스켈레탈 머슬의 스펙트럼에 비해 3T 장비에서 얻은 스펙트럴 커브가 더 잘 분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고자장 장비에서 서셉터빌리티가 증가함으로써 아이언 오버로드를 디텍션하기 용이함을 보여줍니다. 같은 에코타임으로 얻은 두 영상에서
아이언 오버로드로 인한 간의 신호 감소가 1.5 테슬라 장비에서보다 3.0 테슬라 장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 테슬라에서 보이는 헤모레이직 메타스타시스가 3 테슬라 영상에서 서셉터빌리티 효과에 의한 신호 감소가 더 뚜렷하며 1.5 테슬라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주변의 헤모리직 노즐도 잘 관찰됩니다. 그러나 고자장 장치를 사용할 때는 앞서 언급한 장점 이외에 여러 가지 극복하여야 할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는 특히 복부와 같이 검사 영역이 큰 부위에서는 더욱 심각하여집니다. 첫 번째는 B0, 정자장 상태의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과 자화율 효과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B1, 부자장의 불균일성과 RF 펄스의 간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디퍼지션, 스페시픽 업섭션 레이트의 증가. 네 번째는 조직의 릴렉세이션 타임의 변화에 따른 문제. 다섯 번째는 케미컬 시프트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B0, 즉 정자장 상태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문제와 자화율 효과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자장 내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나 최신의 3T 장비는 쉬밍, 보정이 잘 되어 있어 여느 1.5 테슬라 장치에 못지않은 자장의 균일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자장 안에 위치하면 자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자화 효과는 자장의 세기에 따라 조직이 자화되는 정도로서 자장의 국소적인 변이를 초래하며 자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3T에서 SNR이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었으나 자장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1.5 테슬라 영상에 비해 지방 억제가 불균일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오프 센터에서 얻었을 때 T1 대조도가 낮아지고 지방 억제도 불균일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왼쪽의 영상은 환자의 위치가 중심보다 아래에 위치하여 magnetic field의 inhomogeneity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subcutaneous fat suppression이 불균일하게 되었으며 영상의 T1 컨트라스트도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센터가 잘 맞춰진 상태에서 얻은 영상은 fat suppression이 균일하고 T1 컨트라스트도 분명합니다. 고자장 장비에서는 환자의 포지션을 센터에 잘 위치하게 하여 검사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서셉터빌리티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이에 민감한 시퀀스인 그레전트 에코 영상에서 메탈 등에 의한 신호 소실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서지컬 클립에 의한 신호 소실이 3T 영상에서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파틱 아이언 오버로드가 있는 환자에서 간의 신호가 1.5 테슬라에서보다 서셉터빌리티가 높은 3T 영상에서 현저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하이포인텐스한 병변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서셉터빌리티 이펙트에 의한 신호 소실이 증가하는 것은 에코 타임을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5 테슬라에서는 2.3ms의 오포 스페이스 영상을 얻었으나 3T에서는 에코 타임이 짧은 1.5ms의 오포스트 영상을 얻음으로써 메탈에 의한 신호 소실 범위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자장에서의 susceptibility 증가는 이에 민감한 시퀀스인 에코플라나 시퀀스를 사용하는 DWI 영상의 퀄리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T의 DWI 영상에서 레프트 로브의 신호 감소 및 고스트 아티팩트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밸런스드 스테디 스테이트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 또한 자장의 불균일에 민감한 시퀀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우수한 로컬 쉬밍 장치가 갖춰져야 하며 여러 개의 프리퀀시 스카웃 영상을 얻어서 적절한 프리퀀시를 선택함으로써 영상의 질을 향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화율, susceptibility 증가의 결과를 정리하면 그레디언트 에코에서의 신호 소실, 에코플라나 이미징 영상의 geometric distortion, frequency selective fast saturation의 불완전, balanced steady state gradient echo에서의 bending artifact 등이 있으며 gradient echo의 시그널 로스는 T를 짧게 하거나 복셀 크기를 줄임으로써 에코플라나 이미징의 디스토션은 에코 스페이싱이나 에코 트레인 랭스를 줄이거나 리시브 밴드를 높이고 패러럴 이미징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인컴플리트 패스트 세츄레이션의 문제는 고성능의 쉬밍 장치와 적절한 포지션을 통해서 그리고 밸런스드 그레디언트 에코의 밴딩 아티팩트는 로컬 쉬밍과 프리퀀시 스카웃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1, 즉 부자장의 불균일성과 RF 펄스의 간섭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B0 자장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것은 장비 발달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B1 자장의 불균일성은 피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T2 영상에서는 영상의 쉐이딩이 발생하며 T1 강조 영상에서는 컨트라스트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몸집이 큰 환자나 아사이티스가 있는 환자에서 더 현저하게 발생합니다. B1 자장의 불균일성은 고자장일수록 RF 펄스의 웨이브 랭스가 단축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모르 공식에 의하면 진동수는 자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전자파의 파장의 크기는 진동수에 반비례하므로 고자장에 사용하는 RF 펄스의 파장은 짧아지게 됩니다. 1.0 테슬라 장비와 1.5 테슬라 장비에서 사용되는 RF 펄스의 파장은 79cm와 52cm로 복부의 장경보다 충분히 긴 반면 3T 장비에서는 26cm가 되어 복부의 장경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7 테슬라가 되면 이는 머리 단경과도 비슷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바제와 같이 높은 다이엘렉트릭 상수를 갖는 물체에 RF 펄스가 가해지는 경우 펄스의 파장은 더욱 짧아집니다. 그 결과 몸 안에 가해진 RF 펄스의 웨이브 간의 간섭이 일어나는 스탠딩 웨이브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부위에 따라 불특정하게 RF 펄스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몸집이 큰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다이엘렉트릭 이펙트가 큰 근육이 발달한 환자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사진은 같은 환자의 1.5 테슬라와 3 테슬라의 T2 강조 영상을 비교한 것으로서 다이엘렉트릭 쉐이딩이 1.5 테슬라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3T 영상에서는 간 좌측에 현저하게 관찰됩니다. B1 자장 불균일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이엘렉트릭 패드를 설치하거나 이미징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플립 앵글을 조절하거나 특별히 설계된 코일을 사용하는 방법, 코일의 매그네티드나 페이스를 조절하는 RF 쉬밍 기법, 패러럴 익사이테이션 기법이나 에이다이아베틱 펄스와 같은
RF 펄스 모듈레이션 테크닉 등이 있습니다. B1 필드 인호모지니티를 감소시키기 위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이일렉트릭 효과를 감소시키는 패드를 환자의 전복벽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이일렉트릭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간 좌측의 신호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diabatic pulse는 RF 펄스를 가하는 물리적 방식을 변형한 것으로 RF 펄스의 간섭을 일으키는 스탠딩 웨이브 이펙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Adiabatic 펄스를 사용하여 간 신호의 균질성을 다소간 향상한 것을 보여줍니다. Parallel excitation 또는 멀티-트랜스밋 기법은 B1 불균일성을 극복하는 가장 개선된 방법으로 여겨지며 여러 회사의 장비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2개 이상의 RF 송출 장치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다이일렉트릭 이펙트에 의한 영상의 불균일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Parallel RF를 사용하면 스캔 타임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싱글 소스의 RF 펄스를 사용하면 국소적으로 에너지 디파지션이 증가하는 부위가 생길 수 있어 RF 펄스를 가하는 것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스캔 타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듀얼 소스의 Parallel RF Excitation을 사용하면 RF 펄스가 균일하게 가해져서 국소적으로 에너지 디파지션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RF 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스캔 타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사이티스가 있는 환자의 T2 강조 영상에서 듀얼 소스 RF 익사이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레프트 리버의 다이일렉트릭 쉐이딩이 저하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사이티스가 없는 환자의 T2 강조 영상에서 듀얼 소스 RF 익사이테이션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레프트 리버의 다이일렉트릭 쉐이딩이 저하되고 전체적으로 호모지니티가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T1 강조 영상에서 듀얼 소스 Parallel RF 익사이테이션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싱글 RF 소스 영상에서는 간의 바깥쪽 신호가 높고 중심부 신호가 낮은 불균일한 양상을 보이나 오른쪽의 Parallel RF 익사이테이션 영상에서는 간의 신호가 균일하게 관찰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Parallel RF Excitation을 사용함으로써 T1-weighted dual echo gradient echo 시퀀스를 얻는 시간을 단축한 것을 보여줍니다. 싱글 소스 RF 트랜스밋 방식에서는 60개의 영상을 얻는데 2번의 breath hold가 필요하였으나 듀얼 소스 RF 트랜스밋 방식에서는 시간을 단축하여 한 번의 breath hold에 같은 수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디파지션이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MRI에서 사용되는 RF 펄스는 프로톤 스핀을 자극하여 에너지를 전달하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라모르 공식에 의하면 공명 주파수는 자장의 세기에 비례하므로 고자장에서 사용하는 RF 펄스는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사용하게 되고 이는 체내의 에너지 전달과 흡수를 증가시키며 불쾌한 온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에너지 축적의 정도는 Specific Absorption Rate로 표시하는데 이는 자장세기의 제곱에 비례하여 3T에서는 1.5 테슬라에서보다 4배 증가하며 그 외에도 플립 앵글, 환자의 크기, RF 펄스의 듀티 사이클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재집중 펄스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싱글샷 패스트네코 기법이나 RF 펄스가 짧은 시간에 반복되는
Balanced Steady State Gradient Echo, 통상의 RF 펄스 이외에 추가적인 Preparatory Pulse를 사용하는 기법들에서 Specific Absorption Rate의 증가가 현저합니다. F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에너지 축적은 체온이 1도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에너지 상태에서 일정 시간 이상 RF 펄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부분의 장비가 Specific Absorption Rate를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T 영상 장치에서의 에너지 디파지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각각은 나름의 단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TR을 길게 하면 RF 듀레이션을 길게 하거나 다운타임을 늘려서 에너지 축적을 줄일 수 있는데 데이터 획득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T2 강조 영상의 리포커싱 펄스의 플립 앵글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나 SNR을 감소시키고 T1 컨트라스트가 믹스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패러럴 이미징은 RF 펄스의 수를 적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에너지 디파지션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SNR이 다소 낮아지게 합니다. 그 외에 RF 펄스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벌스 기법이나 리포커싱 펄스의 플립 앵글에 변형을 가하는 하이퍼 에코 같은 기법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벌스 기법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스탠다드 RF 웨이브폼은 그레디언트 앰플리튜드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되는 데 반해 RF 펄스의 파형을 복잡하게 만든 벌스 기법에서는 그레디언트 앰플리튜드가 높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퍼 에코 기법은 반복적인 리포커싱 펄스를 사용하여야 하는 시퀀스에서 180도 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각도를 변형하여 사용하여 에너지 축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조직의 릴렉세이션 타임의 변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고자장 MRI 장치에서는 저자장 장치에서보다 조직의 T1 릴렉세이션 타임이 길어지는데 그 정도가 장기마다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T1 컨트라스트가 저하됩니다. T2 릴렉세이션 타임은 짧아지지만 정도가 낮아 T2 컨트라스트는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마다 서로 다른 정도의 T1 프롤롱게이션의 영향으로 동일한 TR 값에서의 신호가 저자장 장치에서보다 낮게 되어 T1 컨트라스트가 감소되는데 이는 2D 그레디언트 에코에서 현저합니다. 그러나 게돌림 인핸스먼트의 효과는 강조될 수 있으며 인버전 펄스나 3D 그레디언트 에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T1 컨트라스트의 저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T1 프롤롱게이션이 T1 컨트라스트와 TR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1.5 테슬라에서보다 3 테슬라에서 리버의 T1 릴렉세이션 타임이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1.5 테슬라에서 리버와 튜머의 T1 컨트라스트는 짧은 TR 값을 사용하여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테슬라에서는 같은 정도의 T1 컨트라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긴 TR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검사 시간을 길게 하거나 브레스홀드 이미징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3T 장비에서 1.5T에서와 같은 TR을 사용하면 CNR이나 SNR이 1.5 테슬라에서보다 낮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3T 장비의 T1 강조 영상에서 T1 프롤롱게이션에 의한 컨트라스트의 저하를 인버전 펄스를 사용하여 극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5 테슬라 장비에서는 리버 돔의 병변이 잘 관찰됩니다. 3T 장비에서 같은 기법으로 영상을 얻었을 때 병변의 T1 대조도가 약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버전 펄스를 사용한 기법에서는 병변이 잘 관찰됩니다. 3T 장비의 적절한 T1 웨이티드 펄스 시퀀스를 사용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는 3T MRI 2D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병변이 3D 그레디언트 에코 기법에서는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1.5 테슬라 장비에서 2D 그레디언트 에코에서 보이지 않은 작은 병변이 3D 그레디언트 에코에서 관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3D 그레디언트 에코는 틴 슬라이스 영상을 제공하여 주지만 1.5 테슬라 장비에서는 틴 슬라이스 3D 그레디언트 에코 영상의 SNR이 2D 그레디언트 에코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3T 장비에서는 틴 슬라이스 3D 그레디언트 에코 영상을 높은 SNR로 얻을 수 있게 해주어 3D 그레디언트 에코 기법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3T 장비에서 T1 강조 영상을 2D 및 3D 그레디언트 에코로 얻은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2D 그레디언트 에코 영상은 6mm thickness 1mm 갭으로 60장의 영상을 19초 동안 얻었고 3D 그레디언트 에코 영상은 갭이 없이 2mm thickness로 200장의 영상을 21초 동안 얻었는데 영상의 화질이나 SNR, CNR은 2D 그레디언트 에코보다 3D 그레디언트 에코가 우수합니다. 1.5 테슬라에 비해 3T에서 조직의 T2 릴렉세이션 타임은 약간만 짧아지며 T2 컨트라스트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FSE나 TSE 같은 다중 에코 시퀀스에서는 블러링 아티팩트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에코 타임이나 에코 트렌 랭스를 1.5 테슬라에서보다 약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러럴 이미징 기법은 스페시픽 옵섭션 레이트를 낮추고 블러링 아티팩트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증례는 1.5T 장비에서의 싱글샷 레스피레이터리 트리거 서버 스피네코 T2 강조 영상보다 3T 영상에서 두 개의 병변이 더 뚜렷한 것을 보여줍니다. 2D 그레디언트 에코 오퍼스페이스 및 인페이스 영상은 1.5 테슬라 영상이 병변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지만 3D 그레디언트 에코 영상에서는 1.5T와 3T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T2 강조 영상은 1.5T보다 3T에서 병변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며 T1 강조 영상은 적절한 시퀀스를 선택함으로써 1.5T에서와 같은 정도의 T1 컨트라스트를 3T에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증례에서는 1.5T 장비에서 커다란 튜머가 잘 관찰되나 다른 병변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3T 장비에서 얻은 T2 강조 영상에서는 다른 시퀀스에서 보이지 않은 스몰 리전이 잘 관찰됩니다. 이 증례에서는 1.5T 장비의 T1 강조 오퍼스페이스 및 인페이스 모드에서 병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T2 강조 Respiratory Triggered 및 Breath Hold 영상에서는 약한 고신호를 보이는 병변이 관찰됩니다. 3T 장비에서 얻은 영상에서는 병변이 더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수술에서 스몰 HCC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케미컬 시프트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케미컬 시프트는 워터와 팻 프로톤의 레조넌트 프리퀀시가 다른 것을 의미하며 평균 주파수의 3.5 ppm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라모르 공식에 따라 프로톤의 레조넌트 프리퀀시는 자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1.5 테슬라에서는 64MHz, 3T에서는 128MHz가 됩니다. 케미컬 시프트의 정도는 1.5 테슬라에서는 64MHz의 3.5 ppm인 224Hz, 3테슬라에서는 448Hz가 됩니다. 케미컬 시프트에 의한 아티팩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종 아티팩트인 케미컬 시프트 미스 레지스트레이션은 프리퀀시 인코딩 방향으로 블랙 또는 화이트 밴드로 나타나며, 이종 아티팩트인 케미컬 시프트 캔슬레이션은 T1 강조 오포스페이스 영상에서 워터와 팻의 바운더리를 따라 검은 밴드로 나타납니다. 3.0 테슬라에서 케미컬 시프트 정도가 커진 결과 일종 케미컬 시프트 아티팩트인 미스 레지스트레이션 밴드가 두껍게 나타나며 오포스페이스와 인페이스 영상을 얻는 에코 타임이 1.5 테슬라에서보다 2분의 1로 짧아집니다. 이 사진은 비슷한 조건에서 1.5 테슬라에서보다 3 테슬라에서 미스 레지스트레이션 밴드가 더 두껍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케미컬 시프트 미스 레지스트레이션 밴드를 가려주는 방법의 하나는 팻 서프레션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팻 서프레션 기법을 사용하여 키드니 마진을 따라 생긴 미스 레지스트레이션 밴드가 가려지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리시버 밴드위스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리시버 밴드위스를 크게 하면 미스 레지스트레이션이 나타나는 픽셀의 숫자를 적게 하여 다크 또는 화이트 밴드가 얇아지게 해줍니다. 리시버 밴드위스를 크게 하면 영상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으나 SNR은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T에서 케미컬 시프트가 커지면서 생기는 또 다른 영향은 오포스페이스와 인페이스를 얻는 에코 타임이 1.5 테슬라에서보다 2분의 1로 짧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1.5 테슬라에서는 오포스페이스와 인페이스 영상의 에코 타임을 각각 2.2ms와 4.4ms에서 얻은 반면 3 테슬라에서는 1.1ms와 2.2ms에서 얻은 것을 보여줍니다. 오포스페이스 영상을 얻는 에코타임을 인페이스의 에코타임보다 길게 해서 영상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T2 스타 쇼트닝의 효과와 팻 캔슬레이션의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에코타임이 3.3ms인 오포스페이스 영상에서 인페이스보다 신호가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 오포스페이스에서의 시그널 드롭이 에코타임이 길어져서 생긴 T2 스타 쇼트닝 때문인지 팻에 의한 시그널 드롭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에코타임이 인페이스의 T보다 짧은 오포스페이스 영상에서 시그널 드롭이 있으면 T2 스타 쇼트닝 효과가 아닌 팻 캔슬레이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자장 MRI 장치를 사용할 때의 장점과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자장 장치는 높은 SNR을 제공하여 빠르고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며 IV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를 형상시키고 스펙트럴 세퍼레이션을 뚜렷하게 해주며 서스테터빌리티 이미징의 예민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서스테터빌리티 아티팩트나 다이렉트릭 쉐이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에너지 디파지션이 증가하고 T1 컨트라스트가 저하되며 케미컬 시프트가 증가하는 문제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토콜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